140번 관성과 관련이 있는 현상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관성과 관련이 있는 것을 찾아보면 니은 디귿 리을이죠. 그래서 기억은 작용 반작용이고, 니은은 이불로 막대기를 두드리면 이불은 움직이지만 이제 이불에 붙어 있던 먼지들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먼지의 정지 관성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넘어지면은 그 운동 관성이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가 계속 가는 것도 자전거의 운동 관성이죠. 141번 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맞는 이야기고, 관성이 클수록 가속시키기 어렵다.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는 관성이 없다, 아니죠. 관성이 있고요. 관성은 물체가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고, 또 5번도 관성 때문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142번. 자, 야구공이 V의 속력으로 충돌한 후에 0.5V로 반대로 튀어나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는 이제 MV에서 마이너스 0.5MV로 바뀐 거죠. 그래서 크기만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2분의 1배가 됐기 때문에 증가가 아니죠. 그 다음에 충돌 전후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0.5가 아니라 나중에 마이너스 0.5에서 처음에 MV를 빼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1.5MV가 운동량 변화량이 되겠다. 그래서 크기는 0.5가 아니라 1.5가 되고요.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 자체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기 때문에 1.5가 됩니다. 정답은 디귿이고요.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마찰이 없고요. 그 다음에 5m/s로 운동하고 있던 2kg에, 그러니까 질량이 2kg이고 속도가 5였다. 그래서 운동 방향으로 그래서 잘 가고 있는 녀석을 내가 더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10초 후 물체의 속력을 물어보니까 10초 동안 받은 충격량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충격량은 얼마죠? 요 네모 구해보면은 60인가요? 60에다가 요거는 얼마죠? 4, 5, 20 더하기 10인가요? 그래서 70 뉴턴 세크의 충격량을 받았는데, 맨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였어요? 처음에 운동량이 이게 2kg인가요? 2kg.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운동하는 물체에 70이라는 충격량을 줬기 때문에 나중에는 얘가 똑같은 2kg이지만 속도가 달라졌겠죠. 그래서 이 속도를, 이거 얘를 구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나중 운동량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2 곱하기 V, 그 다음에 처음 운동량이 얼마죠? 10이죠. 5 곱하기 2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기 때문에 70, 따라서 2V는 80, 그래서 V는 40이 나오죠.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그죠? 뭐 다른 방법은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풀면 되고. 자, 요거는 달걀을 떨어뜨리는 실험인데, 지금 이렇게 A처럼 충격력이 큰 부분이 아마 깨진 부분일 거고, 이제 B 같은 경우가 시간이 길게 충돌을 오래 하기 때문에 폭신한 달걀이겠죠. 폭신하게 깨지지 않은 그림인 거고,
자, 문제에서 뭐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같다. 수업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A는 방석에 떨어진, 방석이 아니고 그 뭐 시멘트인가요? 시멘트에 떨어진 거고,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서로 같죠. 그래서 비읍과 니은이 틀렸고,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할 때 했었던 어디죠? 개념할 때 했었던 게 여기 있나요? 잠깐 볼까요? 요거 커브로 했던 거. 그래서 요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공부 복습해 보면 되겠다. 자, 우리가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자동차 에어백을 장착하면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FT가 일정할 때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간을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어백은 충격량을 줄이지는 못하고 대신 시간을 길게 하죠. 그래서 평균적인 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되겠죠.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의 경우 다칠 위험이 작다. 그래서 시간을 늘리는 거를 찾으면 되겠지. 5번이네요. 그래서 농구공을 받을 때 시간을 증가시켜서 힘을 감소시키는, 해보시면 되고, 이제 운동량의 크기를 구하는 거죠. 운동량의 크기는 MV이기 때문에 첫 번째 녀석은 10cm/s니까 이거 0.1m/s고, 질량 500g인 거는 0.5kg이고 10cm/s는 0.1m/s. 좀 바꿔주면 됩니다. 통일시켜줘야 되고 단위를. 그래서 얘가 운동량이 0.1이 나오고 얘가 운동량이 2가 나오고 0. 네네, 맞네요. 얘는 운동량이 얼마죠? 10분의 5 곱하기 10분의 1이면 0.05죠. 얼마 안 되네요. 그죠? 네. 그래서 단위를 당연히 다 붙여줘야 되겠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고, 요번에는 여기 자세히 보면 이게 운동량입니다. 충격량이 아니라 운동량 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5초 후에 이 물체의 속도는 맨 처음에 정지해 있었는데 나중에 5초가 지나니까 운동량이 20만큼 증가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중에 운동량이 20인데 대 MV 질량이 얼마예요? 5kg. 그래서 속도는 4.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5초 동안 물체에 작용한 힘은 4N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한테 가르쳐 준 적은 없는데, 힘이라는 게 질량 곱하기 이제 가속도거든요. 그래서 운동량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를 잘 보면 운동량이 mv라는 값이고 시간이 t라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기울기를 구해보면 t분의 mv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쓰면 m 곱하기 이제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이 속도 시간 분의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예요. 가속도. 우리 중력할 때 말했던 가속도. 그래서 이게 ma가 되기 때문에 결국 기울기가 힘이다. 그래서 0에서 5초 동안 작용한 힘은 5분의 20 해가지고 이제 4N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요거까지는 여러분 시험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0에서 10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 자체는 뭡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운동량이 얼마에서 0에서 20까지 증가한 거죠. 그래서 충격량은 이제 20이다. 그래서 요게 여러분 좀 어렵겠네요. 기억, 니은, 디귿. 낚시 조심하시고. 계속 충격량 그래프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운동량 그래프가 나와버렸습니다. 저기서 한번 끊을 필요 없게 두 개밖에 없네요. 네, 빨리 합시다. 자, 다음은 갈릴레이가 물체 운동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에요. 그래서 마찰이 없는 빗면에 가만히 놓은 물체는 계속 속력이 증가하다가 수평면에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끝가닥은 물체의 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역에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등속 직선을 운동할 때는 R자임의 크기가 0이다. 이게 기역은 틀린 이야기고, 다음에 물체가 계속 가는 거는 관성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버스가 급정거할 때 승객들이 앞으로 넘어지는 것은 니은, 관성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요. 자, 문제가 좀 기네요.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다가오는 공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갔다가 발로 찬다. 근데 보면은 이 공이 더 빠르고 이 공이 좀 느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축과 각 곡선이 만드는 넓이는 같다. 즉 힘시간 그래프에서 이 넓이가 4mv로 같다는 것은 충격량도 다 4mv로 같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내가 발로 찬 충격량 자체가 A나 B나 같다. 그래서 기억,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자, 평균 힘이라는 거는 충격량에서 요 값이죠. 여기 있는 F가 평균 힘인 거죠. 충격량이 같을 때 시간이 길어지면 평균 힘이 줄어들죠. 그래서 시간이 긴 B에서가 평균 힘이 더 작겠죠. 그래서 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의 2배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2배 차이 나니까 힘의 크기도 2배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A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공이 발을 떠나는 순간 공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얘가 왼쪽으로 지금 마이너스 2mv로 오고 있잖아요. 근데 충격을 이제 4mv만큼 받은 거면은 나중에는 변화 자체가 4mv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 충격량이 4mv라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가 4mv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mv가 나중에 얼마가 되어야? 나중에 2mv가 되어야만 충격량이 4mv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 mv가 나중에 얼마가 되어야만 3mv가 되어야만 운동량의 변화량이 4mv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속력은 2대3이죠. 질량이 같기 때문에 나중 속력 B는 A 대 B가 얼마입니까? 2V 대 3V니까 이게 2배 관계가 아니죠. 정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더 해보시고. 자, 마지막. 자, 그림은 공기놀이를 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공기놀이 해본 적 있죠? 받을 때 약간 충격을 흡수하면서 받지 않나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자. 자, 가에서 공깃돌이 올라가는 동안 공깃돌의 운동량의 방향은 중력 방향이다. 올라가는 동안 공깃돌의 운동은 위쪽 방향이고 중력은 아래쪽이죠. 그래서 같진 않고, 그 다음에 나에서 공깃돌을 받을 때 공깃돌이 손등에 닿기 직전까지 공깃돌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쵸. 공깃돌이 이제 계속 떨어지는 동안, 올라가는 동안도 마찬가지고 계속 중력 가속도가 G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손바닥을 떠난 직후부터 손등에 닿기 직전까지 공깃돌이 받은 충격량은 0이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데, 자, 손바닥을 떠난 직후, 그러니까
던지기 전에도 이제 정지 상태였고, 그 다음에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직후라고 했으니까 이제 공을 이렇게 던지는 거죠. 던지면 직후니까 아주 짧은 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속도가 V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최고점을 찍고 정지했다가 다시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릴게요. 다시 이렇게 내려올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손에 도착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우리 손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떠난 직후에는 속도가 V예요. 그 다음에 닿기 직전까지, 그래서 떨어질 때는 어떻게 떨어집니까?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죠. 이제 속도의 방향이 반대죠. 처음 속도는 위쪽을 플러스 V라고 한다면 나중 속도는 아래쪽 마이너스 V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면 이제 충격량이,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만큼 나옵니까? 마이너스 MV에서 MV, 그래서 마이너스 2MV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충격량이 되죠.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보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